안녕하십니까. 제7기 전남학생의회 의장 박건우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학생의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 중심의 전남교육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주생활교육과장 김광식입니다. 반갑고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 학교 공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하고 방학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학생 자치 활동을 하기 좋은 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에서도 지역연합회 대표를 이렇게 맡고 계시면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자치 활동에 열심히 하고자 해도 여러 가지 이 학과 공부라든지 학교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들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방학을 앞두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자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어집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학교 내에서 소중한 한 주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특히 이제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교의 문화가 바뀌고 학교의 민주적인 학교 문화, 그다음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활동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학생 자치 활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활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래서 본청에서도 학교의 예산을 반드시 학생 자치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자치 활동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것도 내년에는 더욱더 강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치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역량부터 이렇게 더 강화시킬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더욱 여러분들 학생 자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소중한 한 주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생의 의견, 여러분들의 의견을 학교에 반영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소중한 여러분 경험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중에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어집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아무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또 새해 맞이하시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속 학생 자치가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학생의원 여러분, 학업으로서 학생회장으로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의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장으로 활동한 1년 동안 매 순간 의회만을 위하진 못했습니다. 후회도, 아쉬움도, 부끄러움도 많이 남습니다. 비슷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도 해보고 싶고 학생 자치에 관심이 있어서 학생의원이 되신 데에는 이견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1년간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애써주신 마음은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진정성과 노력에 의장으로서 진심 어린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회와 책임이 주어진 자리엔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정기회는 지금껏 의정활동의 마침표입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기 전남학생의회 의정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정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기 전남학생의회 중등 부의장 김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7기 전남학생의회가 만들어온 변화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힘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기 전남학생의회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남교육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남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활동해 왔습니다.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역량 강화 캠프에서 임명장을 받고 출발한 순간부터 우리는 스스로 배우고 직접 행동하는 학생 자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3월 14일에는 한 해 동안 추진할 의정계획과 의장단의 역할을 확정하였고, 3월 15일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남의 교육추진단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남의 정신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반기 주요 활동입니다. 4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전남 22개 시군을 6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토크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상반기 정기회에 상정할 학생 정책 제안 및 광복 80주년 전남의 교육학술문화축제에 대한 의견 수렴,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로 토크 한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는 전북학생의회와의 의정 교류를 실시하여 전북학생의회의 청소년 축제 참여를 통해 광복 80주년 전남의 교육학술문화축제 기획에 참고하였고, 의정교류 활동을 통해 학생 자치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26일에는 전라남 도교육청, 전남학부모연합회, 전남학생의회,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교육의 핵심 가치인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월 12일부터 14일에는 그동안 열심히 기획하고 준비해왔던 광복 80주년 전남의 교육 학술문화축제를 진행하였고, 12일 오후에는 전남학생의회 의장님의 주재로 상반기 정기회를 개최하여 총 3건의 정책 제안을 상정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활동입니다.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학생자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학생 중심 전남 교육정책 발굴을 위한 22개 시군의 지역학생연합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10월 23일부터 24일에는 2025 섬본론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봉사 문화를 확산하였고, 전남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하반기 정기회를 개최하며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그리다,
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전남의 교육의 가치가 실현될 학생 중심 전남 교육의 미래를 담은 정책을 제안하며 올해 활동의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바꾸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는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끝까지 행동하며 학생이 움직이면 전남교육이 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전남교육가족의 내일입니다. 이상 제7기 전남학생회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등부의장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주신 김정훈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 보고를 영상으로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제7기 전남학생회 하반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정책 제안 총 6건입니다. 안건 채택은 출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안건 상정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글로컬 전남교육의 AI 교육 방향입니다. 두 번째 안건 상정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배움과 진로를 설계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입니다. 세 번째 안건 상정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건인 특성화학교의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입니다. 네 번째 안건 상정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인 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역할과 기능 개선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 상정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안건인 자원순환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여섯 번째 안건 상정에 대해 이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 6가지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총 6가지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안건별 세부 내용은 다운받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안건은 오후에 김대중 교육감님을 모시고
학생 중심 전남 정책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희망하시는 의원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전라남도 학생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부 위원장 김하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유발언 시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보다 도전하며 쌓아온 경험의 힘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의 첫 정기회를 떠올리면 솔직히 아직도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발언을 하는데 한참을 망설였고 막상 말을 시작하니 생각보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서툴렀던 그 자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부딪히고 때로는 제 말에 반박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학생의회는 틀리지 않기 위해 말하는 곳이 아닌 생각을 키우기 위해 말하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그날의 서툰 발언은 지금의 저에게 가장 큰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광복 80주년 행사에서 더 분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초중고가 모두 함께 협력해 준비한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우리가 학생 의원으로서 행사를 책임지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몸으로 직접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맡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학생 의원으로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학생 의원이라는 말에 무게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킨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의회 활동 하나에만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지역연합회, 학교생활, 도전 앞에 선 모든 순간 속에서 안 하고 후회할 바에는 하고 후회하세요.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고 남은 후에는 다음 선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경험은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앞잡이가 되고 힘들고 부족했던 경험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위로 올려주는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경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의 도전이 당장은 서툴고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여러분들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서툴렀던 첫 정기회가 있었기에 책임을 지는 광복 80주년 행사가 가능했고 그 모든 경험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넬 수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학생의회는 완벽한 학생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본인들의 1년을 되돌아보시고 부끄러워도 하고 충분히 자아성찰한 후 다음 기회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세요. 말하고 부딪히고 경험하세요. 여러분들의 한 번의 용기가 엄청난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한 후회보다 해서 후회하는 게 의미 있다 라는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또 자유발언 희망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네, 김정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등 부의장 김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지역학생연합회 구성에 대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원 제도의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서 학생회장이 되고 이후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생 의원으로 선출된 뒤 도교육청으로 올라가 교육감님의 임명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역 학생연합회 구성 시 학생회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각 지역교육지원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도 학생의원 출마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와 같은 학생의원 선출 방식은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도교육청으로 오기 전 단계인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에 추천을 할 학생의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학생의원의 선출 방식은 교육감님이 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께서 정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생의원이 되고자 하는 의원님들께서 계시다면 학생의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도교육청에 바로 제기하기보다는 지역교육지원청에 먼저 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당 선출 방식은 오로지 지역교육장님께서 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생의원 선출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학생연합회 구성에 대한 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출 방법 개정이 되면 학생의원의 참여도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또 자유 발언 희망하시는 의원분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제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10분에 속개됩니다. 1시까지 착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생 중심의 전남 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신 김대중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건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가 열릴 때마다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하반기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좋은 토론과 여러 가지 결정들, 정책 제안들을 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감 김대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데요. 교육청은 이제 법적으로는 도의회가 있습니다. 도의회 과정들이 여러 가지 정책 질문, 또 행정 사무 감사, 예산 심의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됐는데 도의회보다 더 긴장되는 시간이 우리 학생의회 의원님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질문들을 잘 받고 또 우리 교육청이나 또 선생님들께서 놓치기 쉬운 학교의 현장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년에 했었던 전남의 의학술 문화축제랄지 그다음에 권역별 정책 토크마당 또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헌법재판관, 문영법재판관을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민주시민교육 토크 콘서트를 했던 게 너무나 금년에 많은 큰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은 그 의정시를 주제로 역사, 문화, 민주주의 가치를 학생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재해석하고 여러분의 기획력은 전남 교육가족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도성과 창의성, 높은 참여의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정기
회에서 글로컬 전남교육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전남교육청이 내년 2026년 글로컬 전남교육 도약의 원년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AI 기반 미래교육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세계와 지역을 잇는 글로컬 교육 고도화 등 이런 추진하고 있는 일이 내년에는 더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내년에 중요한 교육의 과제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먼저 정책 제안으로 또 질문해 주실 작은 학교, 또 AI 교육, 진로, 환경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시선에 도출되는 정책 제안이 전남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고 힘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전남교육의 정책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생의회 참여 역할과 글로컬 전남교육에 관한 김대중 교육감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 전남 교육 정책 의정 질의를 위해 김대중 교육감님과 문태용 정책국장님, 김영신 교육국장님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전남교육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김대중 교육감님과 두 분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하반기 정기회를 위해 정책 관련 소관과 과장님, 장학관님, 장학사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역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남학생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목포 제1여고, 목포 해인여고, 그 외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 정책 제안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정책 선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7기 전남학생회는 2월 말 출범식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의 비전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그리다라고 정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광복 80주년 전남 의교육 학술문화 축제를 스스로 기획 및 추진하였고 전남 교육공동체와 함께 성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교육의 미래를 그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글로컬 전남교육을 대변하는 4개의 큰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작은 학교와 AI, 진로와 환경. 이 4개의 주제에 전남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 기대를 함께 담아 제7기 전남 학생의원들이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대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4개의 정책 주제별 대표 질의와 추가 질의로 이루어집니다. 학생의원들의 모든 정책 질의가 끝나면 방청석을 포함 현장 질의를 진행합니다. 참관하러 오신 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교육감님 준비되셨을까요? 그럼 첫 번째 정책 주제인 작은 학교 관련 질의가 있겠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은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텐데요. 이를 위해 전남의 작은 학교의 미래이자 교육력의 원동인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현희 의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지역 중등대표 최현희입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지역 학생들의 배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공동교육 과정 정책을 추진해 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전라남도 교육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학생이나 학교에 기회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전교생이 15명인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과목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받지 못하여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감님, 공동교육 과정 운영은 전남의 작은 학교들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공동교육 과정을 왜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셔서 고맙겠습니다. 그 뒷부분만요. 공동교육 과정 운영은 전남의 작은 학교들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공동교육 과정을 왜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운영하지 않는다? 운영하지 않는다. 아, 예. 제가 학교에서는 공동 교육 과정을 이미 기존의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공동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교육 과정 운영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 학교, 지역에서 그러한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과정을 보완하고 있는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주 기본적인 답변은 하고 구체적인 수치나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셔서 좋으시겠죠? 네. 예, 제가 답변을 잘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전남은 그 작은 학교들이 많고 이 작은 학교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제 공동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에서 지금 활발하게 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의원님. 아마도 기본적으로 학교 간의 공동교육과정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학생 이동의 어떤 문제, 그다음 급식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른 애로점들이 있는데 이 애로점들을 극복해 가는데 합의가 덜 되는 경우 조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는 이동에 따른 안전 문제, 교통수단과 급식 문제, 학교 간 소통, 행정 업무 등으로 인한 부담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는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공동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담 지원 조직 구성 운영을 제안합니다. 즉, 지역별 특색을 살린 공동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지역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별 체제를 구축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도교육청에서는 공동교육 과정의 홍보와 관리 및 지원을 확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지원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교육 과정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며 학교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감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배움의 공동교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아까 우리 교육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전남의 학교에서 부족한 교육과정을 공동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지금 전남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는 여러 가지 농산어촌이 많고 작은 학교가 많은데 오히려 공동교육과정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보다도 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거 이동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급식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공동교육과정의 과정과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하고 그리고 이동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교육청과 자치단체하고 협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하고 있고요. 또 필요한 게 이제 급식 문제인데 이 급식 문제도 지금 학교별 급식을 하고 있는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어디 뭐 센터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급식센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동교육과정 하고 있는 이걸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원청과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손원유 의원님,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광지역 초등대표 손은유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영광지역연합회 활동을 하며 여러 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함께 수업을 들은 친구들도 만나며 공동교육과정의 장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친구들 중에는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익숙한 학교를 벗어나는 것이 부담되고 처음 만난 친구들과 어색해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어떤 친구는 빨리 자기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교육과정 시작 전에 서로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 중 소외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너무나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 의원님께서 그 공동교육과정 외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2025년도부터 통학 버스 운행 범위 조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고흥군이다 그러면 고흥군 안에서만 통학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간 경계를 넘어서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 규제는 풀어놓은 상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서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추가 질의해 주신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 학교에서 사전에 관계 형성이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 자체를 공동교육과정에 편성을 해서 적응, 관계 형성부터 그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편성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정책국장님께서 보충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학교가 갑자기 5월이나 6월에 만나게 되면 힘들게 됩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과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장 좋은 건 레포 형성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개의 수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찾아가는 야영 활동을 우선적으로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에 학기 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수련원에게 안내 공문을 보내가지고 3월 달에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몽탄중하고 유달중에서 해봤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대감 형성과 교통 지원에 관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아라 의원님, 공동교육 과정에 대해 마지막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지역 고등대표 조아라입니다. 현재 저는 일반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공동교육과정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과 기관 간의 공동교육과정인 꿈 키움 캠퍼스를 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오늘 교육감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많은 학생들이 꿈 키운 캠퍼스에 참여한 뒤 학교 수업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전공 분야, 심화 탐구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경영경제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꿈 키움 캠퍼스에 국제경제 강좌를 신청하였으나 선착순 15명 선발이라는 참여 인원 제한으로 인해 아쉽게도 수강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높은 수요와 달리 참여 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소인수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를 개설하는 꿈 키움 캠퍼스의 특성상 특정 과목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운영만으로는 학생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남의 학생들도 원하는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첫째, 꿈 키움 캠퍼스 강좌 개설 확대. 둘째,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과목별로 온 오프라인 운영 방식 결정 및 전환을 제안드립니다. 공동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선택권을 제공하고 꿈 키움 캠퍼스는 학생들이 학교와 지역의 한계를 넘어 진로와 전공을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전남 글로컬 교육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요청드립니다. 예,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답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그 중심에 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대학도 준비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이 되고 또 대학과의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아까 말했던 그 인원수의 한계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리 한다 해도 대학이랄지 지역에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래서 온라인 학교랄지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우리 온라인 학교 막 개설을 해서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의 요구, 수요만큼 최대한 그 온라인 학교도 넓혀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제안들을 해주시네요. 선착순으로 그 필요한 학과 신청을 했는데 선착순으로 인해서 이제 탈락이 됐을 때 그 심정들이 그대로 전해옵니다. 그런 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그 수요가 또 저희들이 제공하는 그 인원과 학과하고 완전히 일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좌의 범위를 더 넓히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강좌로 해소가 다 안 되는 경우는 아니 오프라인으로 해소가 안 되는 경우는 온라인 강좌를 늘리는 쪽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전남에는 온라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현재는 필수 교과 내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강좌 확장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역 인프라 활용과 온라인 학교를 통해 점차 개선해 주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생 감소, 농어촌 도시 간의 학력 격차 등을 극복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공동교육과정 개선 제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특성화 학교의 제도 개선 및 지원 확대에 관해서 서대현 의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평지역 중등 대표 서대현입니다. 저는 특성화학교의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 정책에 대해 교육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전라남도 교육청 소속 특성화 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45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 구체적인 자료 한 번 더 확인해도 될까요? 특성화 학교가? 특성화 중학교를 말씀하실까요? 고등학교를 말씀하실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합친 걸 말씀드려요. 고등학교는 45개 제가 맞췄습니다. 다행히. 예, 그리고 중학교는 7개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교육청 취업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조례에 의거해 자격증 취득이나 교재 구입 등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 복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남 특성화학교 재학생 7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통학비 지원이 다른 지원보다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학생들의 주거지가 분산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통학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한 학생은 거주지가 여수이며 학교가 있는 한평까지 통학하는데 3년 동안 무려 500만 원을 교통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특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자료는 전국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 분포도입니다.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란 지역의 특수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기업, 특성화고가 협약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학교로 보시다시피 전북이나 경남 등 인근 시도에는 협약형 특성화고가 있는 반면에 전남에는 협약형 특성화고가 없습니다. 2025년도에도 10개의 협약형 특성화고가 새롭게 지정되었지만 전남에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교육국장님, 오픈AI나 SK 같은 대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유치가 전남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과의 선제적인 MOU 체결 등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성화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비 지원을 통한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응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한다면 매년 겪고 있는 신입생 모집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남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육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확한 현실 분석에 근거한 질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죠? 그 특성화 학교의 특성상 학구가 전국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학교가 소재한 시군 안에서 통학하는 경우도 있고 타시군 또는 타시도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통학버스나 에듀버스를 이용해서 그 관내 통학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타시군에 소재한 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그때 통학비 부담이 크다는 상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요를 명확히 파악해보고 우리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제 다시 또 파악을 해본 후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지원이 가능한 방안들을 자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긴장한 이유가 이겁니다. 전국에 올해 2025년에 협약형 특성화 학교가 10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단위에서 시행하는 전국 단위 정책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2개 학교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단계에서 그 지역의 산업 여건이 충분하지 않는데 그 산업체와 MOU 등의 어떤 조건들이 이제 기준은 충족했지만 타시도 대비 이제 경쟁력 부분에서 저희가 우위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탈락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또 전국 단위에서 또 계속 모집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개의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꼭 좋은 결과로 우리 의원님들의 그 요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졸업 후 전남에 남을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해 지역 기업과의 연계와 교통비 지원이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발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류아람 의원님, 특성화고와 관련된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지역 고등대표 유아람입니다. 교육국장님에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특성화학교 운영 및 제도 개선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다른 특성화고 지원에 대해 조사해 보던 중 타 특성화고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 AI 콘텐츠과와 AI 비즈니스과가 신설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문 교원이 부족해 타 과목 선생님들께서 신설된 전공 수업을 맡고 계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실제 AI 관련 전공 수업보다는 디자인이나 산업 설비 중심의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생들이 미래 산업 역량을 쌓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생님들 또한 전공 분야가 아니기에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학 겸임교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어떠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이나 일단 대학에 가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는 사람들을 먼저 양성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용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산업의 변화가 하도 빠르다 보니까 교원 양성 체제가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방금 제안해 주신 산학겸임교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체에 있는 전문 인력이 교원 역할을 함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씀 주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산업의 발전 추세와 우리 교육의 어떤 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교원 양성에 있어서 전남의 산업 변화에 그 속도를 늦추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역에 맞는 교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 영역에 대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도 갖춰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특성화고는 몽골과 쿠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함께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며 찾아본 결과 외국인 학생을 위한 장학, 생활, 학습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덕분에 해외 유학생들과 국내 학생들이 국제적 역량을 함께 키워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함께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외국 유학생들과의 협력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양방향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에는 이러한 제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몽골 유학생이나 쿠바 유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목포여상고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열심히 우리 한국에서 자랐던 학생들하고 해외에서 왔던 학생들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점점 그 공통 부분을 넓혀가는 상황이고 완전히 이제 통합하기는 아직도 과제가 많은 상황이라는 부분을 인정하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그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3월에 강진에 미래 국제 고등학교가 개교를 합니다.
약 70%의 학생이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될 것이고 나머지 30%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던 이주 배경 학생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해도 채워야 할 부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한국 학생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이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적인 학생이라는 마인드로 그 각자의 할 일을 하면서 상호 소통하고 함께 뜻하는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지원뿐만이 아니라 학업 지원, 관계 형성, 심리 정서 상담, 친교. 그러나 앞으로 계속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밖에서 모니터링 해주실 수 있으면 의견들 주시면 소중한 의견들 적극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하면서 또 다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향후 국제학교 개교와 관련된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명수민 의원님, 특성화학교와 관련된 마지막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지역 중등대표 명수민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된 정책들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로 저는 특성화 중학교에 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인 청남중학교에 재학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한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 공부보다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일반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교 작년 졸업생의 경우 약 50%가 넘게 일반고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교육 특성화 중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간 교육과정 구성과 학습 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교 생활 및 학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또 일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부터 학력 격차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더불어 지금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정서적 불안감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일반고 진학을 위한 특성화 중학교의 진로 진학 과정을 개설하고 학습 및 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본인의 선택과 결정에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학교 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남은 특성화 고등학교 위주의 많은 사업과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성화 중학교가 진로의 출발점이 아닌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특성화 중학교 아까 7개 있다 그랬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45개이고요. 그러나 45대 7이 그 어떤 중요도의 그 지표는 절대 아닙니다. 7개 하나 45개 하나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똑같은 크기와 위치에 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대안형 특성화 인성교육 중심 특성화 고등학교 청남중학교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이 그겁니다. 고등학교와의 그 제도 차이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 대로 맞춤형 진학 상담 프로그램 저희가 운영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학력 보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남중학교나 다른 어떤 대안학교들과의 그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방학 중에라도 개설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반영된다면 학교 간의 인식 장벽을 허물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질의를 마쳤는데 국장님들의 답변도 학생, 학부모, 교사분들의 열의도 정말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느낌으로 정책국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국장님도 학생들처럼 챗GPT를 사용하신다고 들었는데 최근 검색한 키워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책국장이라요. 저희 전라남도 교육청에 이슈가 되는 것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독서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주된 키워드입니다. 답변, 그러니까 챗GPT가 하는 답변에 약간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글로컬 전남 AI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준경 의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수지역 중등대표 최준경입니다. 저는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제안드린 내용에는 유료 AI 지원을 일반 학교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관과 답변을 받고 추가적으로 자료 조사를 진행해보니 생성형 인공지능은 연령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는 청소년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생성,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연령 제한이나 보호 장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 청소년의 디지털 기기 사용 기준과 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이유도 책임 있는 사용 능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남교육 역시 AI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넘어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AI 활용 교육과 윤리 교육을 통합한 공식 지침을 마련하고 수업 자료 제공과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실제 AI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데이터 편향, 저작권 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한 공식 지침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AI 윤리 교육을 의무화하여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과 기반 AI 활용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교원 연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학교는 기초교육에만 머무르고 어떤 학교는 데이터 분석과 프로젝트 기반 수업까지 하는 등 학교 간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검증된 AI 수업 모델의 체계적인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이미 AI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기에 학교 교육도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 앞에 제안드린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유료화된 이거 지원 부분 그 나이 제한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고요. 저희들이 26년 3월부터 제2 GPT가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여기에 되면 모든 그 콘텐츠라든가 GPT를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저희들이 우선 교사들에게 토큰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사용량 조사를 한 다음에 수업에 우리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그건 교육부가 건의해서라도 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서울을 다녀왔는데 곧 있으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23년부터 리터러시 교육을 했던 가이드북을 만들었고 올해부터는 26년 3월에 중학교 대상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면 우리 전남에 맞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AI 그 환각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좀 만들어서 교육부와 발맞춰서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연수 부분은요. 전남교육 연수원하고 창조원하고 해서 교사 연수를 시키겠지만 전문적인 생성형 AI 활용 교육은 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교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교사들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청별로 근무하신 분들이 동아리를 짜가지고 도교육청에 연수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주는 형태 이런 연수를 해야만이 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도서라든가
또는 그 기본이냐 또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느냐 이런 교육을 분류해서 연수를 시킬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문민우 의원님, AI 교육에 대해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평지역 고등대표 문민후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AI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9월 17일 코리아 헤럴드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AI 교육 여건은 수업 실수 불충분 및 전문 교사의 부족으로 타 나라보다 교내 AI 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실시한 2016 전남교육 주요 업무 계획 설명회에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이 2026년 전남교육청의 핵심 비전으로 발표되었고, 모든 학생이 AI를 깊이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는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30 교실 확대와 AI 중점 학교 운영 등 AI 교육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AI 교육의 중요성은 전남 미래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정책으로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AI 관련 수업이 선택 과목으로 바뀜에 따라 수업 실수는 늘어났지만 관련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AI 활용 교육을 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는 초등학교를 34에서 68시간으로 늘린다고 했고요. 중학교도 68에서 102시간,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정보 및 인공지능 기초를 필수로 편성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선택교과로 운영하다 보면 하지 않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이렇게 선택교과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선택 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선택 시간제를 정보교과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 시수 확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판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가짜 정보를 그런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은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전 프로젝트 이쪽 분야에서도 30%를 이쪽으로 학생들에게 배치를 좀 해달라고 했고요. 학생들 그 도의회에서도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도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규교육과에서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끼리 스스로 모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규교육과에서 못한 부분을 자율선택 시간제라든가 창책,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이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요. 실은 제가 그 먹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컴퓨터 박사급이 또 있고요. 교육감님이 노력하셔서 이제 켄텍 쪽하고 에너지도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런 교수들하고 해가지고 그 코칭 정도 서로 받아가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으려고 교사 이외의 인재들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는 만큼 기준과 절차를 지켜 활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교육이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오늘 참관한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배움과 진로를 설계하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시훈 의원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례지역 고등대표 이시훈입니다. 제 발언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모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교육감님께 고등학생의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농어촌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도교육청을 통해 고교학점제 관련 1대1 진로 상담과 선택 과목 안내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과목을 선택하는 단계에 들어오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과목이 내 진로에 맞는지,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을 받더라도 과목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선택 과정에서 다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진로 체험이나 멘토링, 비교과 활동의 기회가 도시보다 제한적이어서 과목 선택을 도와줄 경험 기반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결과 선택할 때마다 이 선택이 과연 맞을까? 라는 고민을 반복하게 되었고, 이러한 어려움은 고3을 앞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고교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진학 교육 설문에서도 67%가 고교학점제에 대해 보통 또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안내와 설명의 부족이었습니다. 이에 교육감님께 두 가지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학생의 관점에 맞춘 홍보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교학점제 홍보는 설명회와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과목 선택을 앞둔 학생들이 제도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교사 중심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로 과목을 선택, 수강한 학생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학생 참여형 홍보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목 선택 사례 공유, 학생 간 질의응답, 멘토링 방식의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공감 속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학년별 선택 단계에 맞춘 차별화된 안내 체계가 필요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년별로 과목 선택과 과목 선택 시점과 고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1에게는 과목 선택 기준과 이수 경험 중심의 안내를, 고2에게는 진로와 연계한 과목 설계를, 고3에게는 대학 전공과 학생부 반영을 고려한 과목 이수 안내를 중심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내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 제공과 상시 상담 학생 멘토링을 결합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학생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필요한 시점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최근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고교학점제 자체의 폐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농어촌 학생들도 도시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 눈높이에 맞춘 홍보와 안내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대한민국 교육에 가장 쟁점이 되고 있고 국가 정책 속에서도 가장 논의가 활발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교 학점제의 도입 취지는 우리 학생들의 진로를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그 진로를 탄탄히 준비해서 그 학생의 진로에 맞는 대학이랄지 그리고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학생들 입장 속에서 그러한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한 목표, 또 학생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홍보가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고 아마 17대 시도교육청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좋은 더 사례가 있으면 그것까지 벤치마킹해서 학생 여러분들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국가적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고교 학점제에 대한 선택권, 다양한 그 여러분의 과목 선택권, 진로 선택권을 학교에서 다 채워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여서 지난주 저지난주에 국가교육위원장과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맞는 안정된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를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뭐 심지어는 학점을 좀 낮추자는 이야기, 과목을 줄이자는 이야기, 또 여러 가지 성취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보다는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 근본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그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선생님들이 그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가 정책이 지금 교원 수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데 오히려 역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초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국가 정책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국가 정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멈출 수는 없지만 지금 현실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보완적인 장치를 이제 국가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야 우리 학생들이 그 지금 어려운 혼란에 빠지지 않은 고교 학점제를 받아들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이야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교육국장께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그 정부의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제 그 논의 동향하고 그리고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보 편차가 그 교육 편차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보 편차라고 할 때 이 정보는 어떠한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재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뭐라해도 제공자의 입장이 아니라 활용하는 사람, 수요자의 입장,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육하원칙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을 해드렸을 때 학생 여러분이 가장 자기에게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형태로 홍보의 관점을 학생의 관점으로 저희가 전환해서 다시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이 아쉬움 없게 안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고교학점제 도입 초기인 만큼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질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의 관점에서 고교학점제에 관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임시은 의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지역 중등대표 임시은입니다. 저는 고교학점제에 대하여 중학생 관점에서 교육국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국장님, 현재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은 학생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고교학점제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중학생 3학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주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안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를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제도 설명 또한 두루뭉술한 설명뿐이었습니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아직까지 고교학점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앞선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 학생들은 진로 선택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 대학 입시 제도도 바뀐 시점에서 학생들은 최소 중3 때부터 진로 선택을 요구받고 있으나 충분한 상담 없이 로드맵을 짜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재 중학생은 시급성에 비해 학교의 절실함이 부족합니다. 앞서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최소 성취 기준 미도달 학생 대책 미비 항목에서 중학생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장 내년에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겪을 제도이지만 여전히 정보는 부족하고 심리적 압박감 또한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중학생 맞춤형 안내입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전체적인 제도 설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루뭉술한 설명은 학생들이 제도를 쉽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표 짜기,
과목 선택 사례 등 자세하고 현실적인 설명은 학생들이 고교학점제를 막연한 제도가 아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직업 상담의 전문성입니다. 아직까지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진로 상담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선택 과목 부분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강제로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진로진학 상담센터와 같은 전문적인 상담 시스템을 강화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낮춰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전남교육청이 고교학점제를 학생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오는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위 제안에 대해 교육국장님의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학생 맞춤형으로 홍보해달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진로진학센터의 역할을 좀 더 실용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이 건의, 두 가지 건의로 정리를 하고 마침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학생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등교육과에서는 고교학점제 홍보하고 있는 상황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 설명을 드리면 좋겠고 진로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진로교육과 과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짧고 간단하게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우리 중등교육과부터 중학생 대상 맞춤형 안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한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초기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적은 것 같고 또 아까 질의해주신 이시훈 의원처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듣는 학생도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질에 대한 질 제고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간 고교학점제 홍보를 지금 50개교를 운영하고 있고 해가 갈수록 그걸 확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도 전 교회 홍보를 갔다고는 했지만 홍보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100%가 돼 있지만 아직 학생들이 그 바라는 수요만큼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어서 진로진학 상담센터의 그 기획을 맡고 있는 진로교육과장 전성합니다. 일단은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먼저 그 개소가 된 게 학생하고 학부모의 이제 대학 수준을 먼저 반영을 해서 그런 수요가 높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센터가 5개 시군에 5개 시에 지금 센터가 개소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뒷부분에 제한 5에서도 나오겠지만 진학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지금 고교 학점제 설명회나 이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겠다 싶어서 저희가 센터에서는 학부모들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학부모님들께 이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 부분에서도 저희가 찾아가는 진로교육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례들이나 좋은 사례, 합격 또는 불합격 이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으면 그 부분 반영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 꼭 필요했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감님께도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대중 교육감님의 고등학생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꿈은 철학과를 가서 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예. 혹시 꿈은 어떻게 찾게 되셨나요? 그래서 철학을 계속 공부하는 데는 뭐 그렇게 꿈을 이루지 못했고요. 다행히 철학을 전공하면 이제 여러분 그 윤리나 도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윤리교사, 도덕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꿈을 이룬 셈이죠. 네, 철학에 대한 이렇게 보면 중도 포기가 이렇게 전남교육의 큰 이바지가 된 것 같습니다. 전남 학생들은 진로 진학에 대한 고민을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연우 의원 발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담양지역 중등대표 박연우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 학생회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진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로 진학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모의 면접, 이동 상담, 수시 집중 대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전남 학생들의 진로 진학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학생으로서 진로와 진학 방향을 고민하며 어떤 순간에는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에게 진로 진학 상담센터의 경험 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대부분은 센터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이는 제 주변 친구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책 제안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학생의 86%가 센터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고 그 원인으로는 대입 중심의 프로그램, 홍보 부족, 접근성의 어려움을 지목했습니다. 전남의 학생들이 글로컬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로 진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기반이 구축된 진로 진학 상담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입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만큼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진로 진학 지원 포털을 탐색하면 고입 정보가 제공되곤 있지만 탑재된 계획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 진학할 학교에 대한 정보도 각 학교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 전형 포털을 구축하여 전편 입학, 고교 입학, 배정 관련 정보 등을 한 번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벤치마킹하여 고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신다면 중학생들의 진학 고민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상담 신청 및 이용 과정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진로 진학 상담센터의 상담은 회원 가입 후 진로 진학 지원 포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학생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대구광역시 교육청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카카오톡 채널이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학생 친화적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편한 인터넷 상담과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아서 손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막상 이제 질의 주시고 저희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매너가 매우 좋으셔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한데도 박수를 쳐주시길래 저는 답변을 잘한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매너가 좋으셔서 어떤 답변이든지 이렇게 박수를 쳐주시니까 좀 긴장이 풀리고 좀 더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까 전북이나 그 대구의 좋은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도 다시 더 들여다보면서 그 학생들이 더 그 사용하기 쉽고 또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 쪽으로 그 업무의 그 방향을 조정하고 확장해 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만 전남은 전남의 특수성이 있어서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출발할 때 그 핵심 대상이 타깃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입이나 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자료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이제 대상을 중학생으로 확대를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과정에 이제 진로진학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요구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요구를 다 반영을 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더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요구 수준에 맞는 기능 역할을 하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대입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고입 지원 안내 자료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교육은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입 지원까지는 22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더 좋은 품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담 신청 접근성을 좀 좋게 해달라. 고맙습니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여러 가지 사례들 저희가 검토하고 그 이동형 디바이스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방안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제안해주신 내용이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접근성 및 진로 탐색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서우 의원님, 진로 진학 상담센터에 관해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완도지역 고등대표 김서우 의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서지역의 고등학생으로 진로진학 정보에 있어 전남과 수도권의 격차뿐만 아닌 전남 지역 내에서도 격차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저는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저와 같은 학생들의 진로진학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원 요소가 될 거라 기대를 가졌으나 이용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상담을 받았지만 나의 진로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듣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진로 탐색과 진학 설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고 각기 제공되다 보니 상담 후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저는 센터가 상담 결과를 활용하여 고교학점제 관련 컨설팅까지 지원해 주신다면 진로진학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진학 상담 자체가 나의 진로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고 나서 나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범민하고 갈등한다면 아쉬움이 굉장히 크겠죠. 저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진로 진학을 위해서 진로 진학 상담센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관점을 잡고 거기에 적합한 상담을 신청하면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가장 적합한 분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들여다보고 구체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담하고 난 후에 그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 성장했다는 느낌, 학습했다는 느낌이 들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로 진학과 고교학점제, 지역 연계 통합을 아우르는 운영 허브로서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큰 주제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남은 한 가지 주제는 전남 교육에서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이슈인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인 만큼 환경에 관한 정책이 중요할 듯하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희 의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암지역 고등대표 김하희입니다. 먼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지구하는 학교 운영, 공생의 길 등 생태환경 교육을 지원하고 강화해 주신 점에 대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갈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만 직접 환경 교육을 받은 학생의 입장으로서 다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 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체험형 환경 수업을 위해 키트를 자주 이용합니다. 플로깅을 가르치기 위해 플로깅 키트를 구입하고 업사이클링을 설명하기 위해 업사이클링 키트를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키트에는 플라스틱 용기, 일회용 장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을 가르치는 수업에서 오히려 새로운 물품과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활동은 해보는 경험은 남지만 환경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는지는 확인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환경 교육을 선도해온 전남이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 자원순환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순환 가능한 환경 교육을 위해 학교로 지원된 예산이 일회성 체험이나 물품 구입에 지나치게 사용되는 것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키트 중심의 체험 대신 실제 자원순환으로 연결되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환경보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환경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두 번째 제안에 앞서 정책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일주일에 일회용품 7번만 사용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를 지키시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예, 저는 이제 커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텀블러를 주로 쓰고 있고요. 실은 우리 비서분이 따로 있지만 절대 손님이 오더라도 일회용 컵 아니고 텀블러, 제가 마실 것은 텀블러 해주고 손님 오면 그 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할 때 되도록이면 종이컵 쓰지 않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칼라 인쇄도 되도록이면 줄이자. 그리고 보고할 때 인쇄물은 없애고 카카오톡으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직원들한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국장님께서는 모두 본받을 만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환경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기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감축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량화된 목표 도입이 필요합니다. 자원순환 교육은 감축량, 재활용률, 분리배출 이행률과 같이 성과를 정량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활용해 학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 체크리스트와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면 자원순환 교육의 실천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실천 중심의 자원순환 생태환경 교육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지 정책국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키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영산강 환경유형청하고 같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동안 영산강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유역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회성 행사는 저희들이 적극 모니터링을 해서 비록 소규모 금액이지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그 학급별 이건 저희도 적극 동감합니다. 일회성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끝나지 않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 중, 고 급별로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침 엊그저께 그 공생의 길 성과 발표회 때 나주에 있는 모 중학교는 교육과하고 연계해서 1년 내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 사례는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교육 과정에 스며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경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생활 속 실천이라고 봅니다. 생활 속 실천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학생회가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저도 교장 6년 하다 여기 왔지만 6년 동안 모든 것을 체육대회가 됐든 캠페인이 됐든 모든 것을 학생회가 계획 짜고 하니까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 실천은 학생회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회 활동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과 연계 교육은 유초등과나 중등교육과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저희 쪽에서 나왔던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정책국장님이 강조해 주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환경에 관한 실천을 여기 참관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에 관하여 이원희 의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지역 중등대표 이원희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학급마다 분리배출 쓰레기통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학생들이 훨씬 손쉽게 분리배출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분리배출된 쓰레기는 학교 전체의 분리배출 공간에 체계적으로 모아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자원순환이 학생들의 생활 습관이 되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공간의 구조가 달라지자 행동도 함께 바뀐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원순환이 개인의 의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공간의 구조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일부 학교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 급식실 등 학교 공간별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고려해 분리배출 구조를 설계하고 안내 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등 학교 전반의 자원순환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실에서 분리배출한 자원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 수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목포교육지원청과 목포시가 협력해 종이팩과 폐 건전지를 무상수거하는 사례처럼 전남 21개 지역에서도 학교 지자체 자원순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신다면 학생들은 내가 분리배출한 결과가 지역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학교 공간 전반에서 자원순환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지자체 연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학교에서 느껴봤겠지만 학교 교실 내에서 주거라고 분리수거를 해서 학교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갔는데 지자체에서 수거해 갈 때는 통으로 갖고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고생해서 분리해 놓은 것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계획이고요. 아직 안 돼 있는 학교들은 지금 분리수거함을 철제로도 만들고 비닐로도 만들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도 안 되는 경우가 학교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학교장 연수를 통해서 교실 내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허민지 의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안지역 고등대표 허민지입니다. 정책국장님, 저희 전남학생의회는 꾸준히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5기 때 고등학생들에게도 환경교육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환경 동아리와 지구하는 학교, 공생의 길과 같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제6기 때는 환경 프로그램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또 다른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올해 또다시 환경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 이제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국장님, 정책국장님, 오늘 행사가 다른 행사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나요? 우선은 일회용이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일회용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오늘 행사에서 현수막과 과도한 종이 출력을 없앴는데요. 저희 학생의회에서는 지금까지 행사를 하면서 일회용품 사용과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음용수를 두고 디지털로 된 현수막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위한 실천을 해오고 오늘 현수막 없는 행사를 시작으로 전남교육청에서부터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행사의 현수막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점차적으로 현수막 사용을 감축하고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여 변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2016 교육정책으로 주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에 초점을 둔 우리 전남교육에서부터 현수막 없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책국장님, 현수막 없는 행사 추진 가능하실까요? 예, 가능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자리에 저희 학생들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속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현수막 없는 행사가 많이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반기 정책 제안 총 6건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 질의가 있겠습니다. 현장 질의는 준비된 학생의원 먼저 발표하고
방청객 중에서 받아보겠습니다. 김영빈 의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양지역 중등대표 김영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저는 정책 이야기를 잘하려고 나오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고 싶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학생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 단순합니다. 같은 제도인데도 지역에 따라 연합회가 운영되는 모습이 다르고 학생들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느냐도 많이 달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그 제도를 누가 어떻게 받쳐주냐가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학생연합회는 학교를 넘어 지역의 학생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학교 혼자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 활동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의견을 말하고 결정에 참여하고 책임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학생자치의 경험이 아직도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지역 단위 학생자치 제도 역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멈추는 경우가 있다는 걸 학생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자치를 담당하고 계신 장학사님들 정말 바쁘신 거 학생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처럼 시급하고 힘든 업무를 하시면서 학생자치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님들께 더 잘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장학사님들이 파이팅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판을 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손이 못 가는 구조가 아니라 학생자치를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간과 역할이 보장되는 구조였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사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학생자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학교도 같이 움직이고 학생자치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역학생연합회를 함께 이끌어주실 지도교사 선생님들에 대한 인력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합회 운영과 학생자치에 대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연수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학생자치를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이 학생자치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조금이라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학교와 교육청이 학생자치를 함께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역학생연합회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학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학생들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학생연합회가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의 관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학생들도 느끼고 저도 매우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정책국장님, 교육국장님, 교육장님들과 만나시는 자리에서 지역학생연합회는 중요하다. 이 말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꺼내주신다면 현장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여유롭진 않지만 너무 제안을 인상 깊게 들어서 혹시 장학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손이 못 갔던 구조적으로 인해 그런 의견을 짧게나마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말씀해 주실 장학사님 계실까요? 없으시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청석에서 현장 질의를 받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후 성명과 학교를 밝힌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1명에서 2명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 학생회장 최연서입니다. 우선 뜻깊은 자리에 해인여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들었던 부분은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학생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부분은 꿈기형 캠퍼스와 같이 온라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동교육과정 오프라인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해 보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공개한 2025년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 통계를 보면 온라인 강좌는 개설은 늘고 있지만 실제 참여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고 반대로 오프라인 강좌는 참여 학생 수가 증가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모두 들어본 학생으로서 이러한 통계에 매우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온라인 강좌는 장거리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몰입이나 소통 면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오프라인 강좌는 상호작용과 현장 참여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로 인해 실제 학생들의 선택 역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전남교육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좌의 단점을 보완하고 오프라인 강좌의 강점을 더더욱 확대해 전라남도 고등학생 참여를 높일 계획이 있는지 교육감님께 특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함께 늘려가야 되는 전남의 상황인데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하려면 우선 여러분의 수요에 맞는 과목들을 개설을 해야 되거든요. 거의 필요한 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을 증원하는 권한을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도교육감들이 그 정부의 그러한 정원에 대한 지역에 맞는 기초정원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오프라인의 그 과목을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국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혜인여고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온라인 강좌 수는 늘고 있는데 참여 학생 수가 줄고 있다는 그 데이터 보시고 지금 그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상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참여 학생의 온라인 강좌가 늘면서 3학년은 온라인 강좌 수강자에서 올해 제외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수능과 관련된 그 교육과정 적용이 지금 1, 2학년, 3학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그 데이터상의 인원은 준 것으로 보이나 1, 2학년에 한정했을 때는 늘었다는 말씀 제가 정정해 드리고요. 아까 우리 완도고등학교에서 김서우 의원님이 진로진학센터 말씀하시면서 그 도서 지역의 지원의 격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육 격차 그 서울과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 우려하셨던 것처럼 전남도 내에서도 그 시 지역과 군 지역 그리고 육지와 도서 간의 교육 격차가 정보 격차 또는 진로진학 상담센터 접근성의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부분 저희가 정말 가슴에 담아두겠습니다. 아까 원하시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구하시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셈으로 이렇게 매칭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까지도 온라인 또는 자료 드리고 또는 찾아가서 하는 지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분 한 분을 저희가 그 서비스할 수 있도록 방안을 보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현장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7기 전남학생회 의장으로서 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길러낼 것인가, 미래 인재로 길러낼 것인가 하는 게 모든 나라가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진로를 교육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아가도록 하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기르는 게 미래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의 자기 주도적인 어떤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서는 좋은 것이 저는 동아리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이제 발전된 리더를 기르는 것은 학생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미래 인재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고 지원하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전남학생회가 자치교육의 백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오늘처럼 전남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들이 직접 질의하는 경험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전남 학생의회 고유 공간이 없어 전남 여성가족재단, 생태문화교육원 등 매번 장소로 옮겨 다니며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기회도 마찬가지로 도의회 본회의장을 대관하고자 하였으나 사회성이 여의치 않아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의하면 아시아의 청소년 헌법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신가요?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는 위 시설에 학생의회장을 마련해 주신다면 학생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으며 심도 있는 헌법과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광주광역시 학생의회는 학생의회장이 있다고 합니다. 헌법교육센터에 학생의회장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교육센터를 하는데 우리 제안해 주신 학생위회에 의사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학생 중심 정책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대중 교육감님의 맺은 말을 듣겠습니다. 예, 제7기 전남 학생회의 여러분들의 질의와 토론을 보면서 정말 든든하고 감동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제안해 준 내용은 단순히 참고하는 게 그치지 않고 전남교육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의 주역이고 전남교육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학생의회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금 박건우 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분들의 전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오늘 학생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관해 주신 오늘 많이 오셨는데 목포 해인여고 학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예. 학생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꿈을 반드시 실현하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대중 교육감님과 문태용 정책국장님, 김영신 교육국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전남학생회의 하반기 정기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 전남교육을 위해 오늘 제안된 6건의 정책 제안과 2건의 현장 질의가 모두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정책으로 반영되길 소망하며 그 과정에서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전남학생회의 하반기 정기회 폐회를 선언합니다.